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면 결국 믿기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인 것 같아요. 특히 결혼을 해 남편으로 인해서 가족이 된 시댁 식구들과는 사실상 그리 가까운 사이로 지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다고 하죠. 시댁 식구, 특히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드물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사이가 나쁜 케이스만 있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저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예외의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의 여자로 현재는 식당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며 평범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 나이로 가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 전 제 어릴 적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따뜻함을 잘 모르고 컸어요. 남들은 모두 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엄마란 존재에 대해 소중함을 느낀단 말을 하곤 하지만 저에겐 애초에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도 하고요.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저는 말 그대로 어린 시절부터 엄마란 존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없이 자란 아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저이기도 하고요. 아주 어린 시절 친구들이 전혀 아기를 가지지 않은 채 저에게 너네 엄마는 어딨어? 라고 묻는 일들도 많았는데 저는 그런 물음들을 들을 때면 엄마가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해 답변을 하지 못하고 피하던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아직도 제 마음엔 작은 상처로 남았는지 그날 그 질문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과 어린 마음에 온몸이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아직까지 있기도 해요. 엄마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없이 지냈던 제 나이 9살. 저는 처음으로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서러움, 그리고 결핍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게 된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학교가 끝난 후 하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정말 억수같이 내리더라고요. 어린아이였던 저는 당연히 우산을 들고 학교를 갈리 만무했고 비를 맞고 하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평소 비가 오더라도 씩씩하게 실내화 주머니를 머리에 대고 집으로 잘 가던 저였는데 그날따라 유독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의 엄마들이 우산을 하나씩 들고 마중을 나와 있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이자 엄마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는 친구와 실내화 주머니를 쓰고 집으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따라 그 친구의 엄마까지 우산을 들고 마중을 나왔더라고요. 친구를 발견하고 우산을 씌우더니 저를 발견한 친구의 어머니는 당황스러운 듯 말을 했어요. 어머, 어쩌지? 난 우리 민주만 있을 줄 알고 우산을 하나밖에 못 들고 왔는데 너는 엄마가 안 오신다고 하니? 언제 오신다고 하니? 아줌마가 같이 기다려줄까? 아기 없이 엄마가 언제 오냐고 묻는 아줌마의 말에 원래 엄마가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자 친구는 별다른 의도 없이 제 치부이자 상처인 이야기를 자신의 엄마에게 했어요. 지소는 엄마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오셔야 하는데 아빠 일하시느라 안 오실걸? 어머, 그러니? 어쩌지? 아줌마가 알았다고 하면 하나 더 가져오는 건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혼자 갈 수 있겠니? 친구의 입에서 나온 저에게 엄마가 안 계신단 말을 듣자 친구의 엄마 표정은 당황스러운 듯 변했고 제가 걱정스러운지 우산 없이 갈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없는 이유로 연민을 받는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겠더라고요.
이 상황에 오히려 바보같이 행동을 하면 더 불쌍하게 느껴질 것 같은 마음에 오히려 상처받은 티를 내지 않은 채 씩씩하게 답을 했어요. 네, 저는 혼자 집에 갈 수 있어요. 저는 혼자도 원래 잘 가요. 박민주, 나 먼저 간다. 안녕히 계세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말이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저는 애써 티내지 않고 씩씩하게 그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니 쫄딱 젖은 저를 발견하고 친할머니는 미안해하시며 저를 씻겨주셨어요. 친할머니 잘못은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하며 씻고 이불에 누웠어요. 친할머니가 저녁을 먹으라고 밥을 챙겨주셨는데 그 밥도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토라진 마음이 있던 건 분명했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저 편한 마음에 아빠에게 화를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신 후 퇴근을 하신 아빠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듯 비를 맞아서 열이 나나 하며 제 이마를 확인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 화가 나는 마음에 아빠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화를 냈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이제 와서? 우리는 왜 엄마가 없어? 다른 집에 있는 엄마가 왜 우리는 없는 거야? 왜 나만 없게 만들었어? 아빠 미워. 지소야, 우리 지소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긴 했구나. 아빠가 미안해. 일일이 신경 써주지 못해서. 하지만 엄마가 없는 건 아니야. 저 멀리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고 아빠가 말했지? 됐어. 하늘에서 보기만 하면 뭐해? 다 거짓말이야. 거기 있는 건 엄마 노릇도 못 해주잖아. 아빠가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아빠가 제일 싫어. 당시 어리기만 했고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지 못했던 저는 아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사실 이후에 성인이 된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는 오히려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를 대신해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때는 몰랐던 제가 죄송하고 좀 반성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어린 시절 아빠에게 부렸던 막연하고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끝으로 저는 엄마가 없는 현실에 적응을 하며 나름 씩씩하게 잘 성장을 했어요. 엄마는 계시지 않지만 그 대신 친할머니와 아빠 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란 저는 나름대로 따뜻하고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거든요. 덕분에 그늘 하나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기도 하고요. 두 분은 소박하더라도 제 생일은 잊지 않고 늘 챙겨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늘 음식을 만들어주셨고요. 또 친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식은 밥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 보온 도시락을 싸주시면서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석식 시간에 맞춰서 싸고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까지 했거든요. 누가 봐도 엄마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저를 챙겨주려는 노력인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 그냥 아침에 챙겨주셔도 된다니까. 왜 꼭 저녁 시간에 힘들게 싸서 오는 거야. 보온 도시락이라서 시간 많이 지나도 따뜻해. 내 새끼 뜨신 밥 먹고 공부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할머니는 이게 낙인데 뭐가 힘들어. 괜찮아. 그래도 매번 이렇게 오시면 너무 힘들어. 내일부턴 그냥 아침에 싸줘. 내가 가져갈게. 알았지? 우리 지소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고 있는 소중한 아이인데 잘해줘야지. 엄마가 없다고 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덜 받는 사랑은 없어. 아빠랑 할머니가 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 알았지? 밥도 따뜻하게 먹고. 제 친할머니는 늘 저에게 사랑을 주시다 못해 쏟아 부어주셨고 저는 그런 친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제 좌우명처럼 담고 성장하게 됐어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성인으로 성장했고 대학 진학까지 성공했죠. 20살의 저는 참 밝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엄마의 빈자리를 티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좀 더 밝은 모습을 하며 지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20살이 되던 그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은 결국 제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은 늘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는데 사실 그보다 더 저를 빠지게 만들었던 건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였어요. 대학 캠퍼스 커플을 하면서 오랜 시간 만남을 가졌던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가족과도 함께 교류를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시어머니와 왕래를 하면서 지냈는데 그 당시 시어머니는 마치 제 엄마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따뜻했고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저를 늘 감싸주고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요. 지수야, 너 이 옷이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길 가다가 눈에 밟혀서 하나 사왔는데 어때? 입어볼래? 아줌마, 너무 예뻐요. 제 생각 나서 사다 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그럼 아줌마도 딸이 없잖아. 이상하게 우리 지소가 내 딸 같고 사랑스럽고 그러네. 그런데 아줌마가 이러는 게 혹시 좀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 그럼 언제든 말해. 알았지?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부담스럽고 좋아요. 아줌마 너무 좋거든요. 엄마 같고 다 좋아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 손길이 필요했던 나이에도 엄마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던 저에겐 밝은 모습 속 결핍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만난 후 저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 엄마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해준 유일한 어른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때로는 친엄마처럼, 이모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저를 아껴주시는 건 당연했고 예뻐해 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전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훨씬 더 좋아했고 가능하다면 이분과 평생 가족으로 지내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가끔은 남편이 오히려 시어머니와 제 사이를 질투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 다 좋은 사람이라는 걸 오랜 시간 함께하며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그리고 정말 법적으로 묶이는 가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처럼 시어머니와 남편 역시 같은 마음일 거라고 막연히 믿어왔는데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맞듯 남편은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남편의 프로포즈를 행복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런 행복이 하늘에서는 보기 싫었는지 아니면 세민한 건지 저희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시련이 닥쳤어요. 결혼 전 회사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남편과 저 모두 다 같이 검진을 받았어요. 사실 살면서 건강 문제는 크게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 역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있을까 싶은 마음으로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검사를 받았죠.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도 전에 검진을 받은 병원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연락은 저희에겐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남편이 위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지만 당사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마나 충격이 클까 싶어 어떤 이야기도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저를 불러 할 이야기가 있다며 뜸을 들였어요. 내가 위암 3기라니 아직도 잘 안 믿긴다. 그치? 나 위 아픈 것도 없고 건강하게 지냈잖아. 너가 봐도 그치? 그러니까 너 소화 한 번 안 된 적이 없는데. 아니야, 잘 치료하면 괜찮아.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응? 그래서 말인데 나랑 꼭 결혼하지 않아도 돼, 지소야. 너만 힘들어질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하지 말자는 거야? 솔직히 3기면 위험하기도 하고 내가 완치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넌 네 인생 살아야지. 안 그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일로 결혼을 하지 말자고? 너 다 낳을 자신 없는 거야? 난 끝까지 너랑 같이 갈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해. 알았지?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저와의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을까 싶은 생각을 할 거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저와 결혼을 극구 말리고 계신다는 것도 잘 알았고요. 하지만 남편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를 만나 힘들게 이별 통보를 한다고 한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남편도 은근히 저에게 기대고 싶었는지 그대로 저와의 결혼을 강행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처음엔 제 인생을 망칠 거라면서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면서 말리셨지만 특히 제가 끈질기게 결혼할 거라고 하면서 준비를 하니 어쩔 수 없었는지 마지못해 결혼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게 한 결혼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결혼 후 1년 정도는 정말 꿈꾸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이대로 시간이 멈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하며 암세포와 싸우던 남편은 저만큼 행복하진 않았나 보더라고요. 처음엔 맞는 항암제가 있을 거라는 강한 희망을 가지면서 치료에 임했지만 항암 치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강했고 이를 버티고 싶어도 체력적 한계가 느껴졌는지 점점 힘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게다가 하늘도 무심하게 남편에게 맞는 항암제는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 약을 바꿔가며 치료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자꾸 찾아왔고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치료에 임했는데 어느 날 평소답지 않게 남편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소야, 나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몸도 가볍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오빠 요 며칠 계속 토하고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응, 진짜라니까. 오늘은 나 치킨도 좀 먹고 밖에 산책도 좀 나갔다 오자. 그동안 너무 병실 안에만 있어서 답답해. 그래? 오빠 괜찮으면 그렇게 하자. 어머니도 오시라고 할까? 응. 엄마랑 너랑 나랑 우리 셋이 같이 산책하자. 오랜만에 컨디션이 좋은 남편은 그동안 먹고 싶어도 모두 다 개워내느라 먹지 못했던 치킨도 먹고 시어머니 불러 함께 근처 산책도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의 몸 상태가 오늘만 같으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남편의 그 모습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강하고 쌩쌩한 모습이란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다음날 아침에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식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과 식사를 즐긴 후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 2년 만에 남편은 결국 암으로 저와 시어머니만을 세상에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버리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던 저 역시 그 슬픔이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슬픈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 싶은 마음이 들어 제 마음을 추스리면서 시어머니를 위로하려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평소답지 않은 모습으로 싸늘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지훈이가 갑자기 이렇게 가버리니 너무 힘드시죠? 그래도 제가 남아있잖아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둘이? 너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 아니야. 남편 잡아먹은 년이 무슨 염치로 나랑 살겠다는 거야? 너도 이제 네 갈 길 찾아서 살아. 난 네 시엠이 아니다 이제. 갑자기 변한 시어머니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걱정돼서 혹은 갑자기 떠난 남편 때문에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러신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의 막말에도 상처를 받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로하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진심 아닌 거 다 알아요. 왜 그렇게 차갑게 이야기하세요? 저랑 같이 잘 살아야죠. 저도 어머니밖에 없어요, 네? 아니, 너도 이제 가야지. 네 남편이 없는데 네가 왜 여기서 네 젊은 세월을 다 죽이면서 살아? 너 모자르니? 이 집 원래 내 집이다. 그러니 네가 나가. 남편이 다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저 딸로 생각하기로 하셨잖아요. 너무 서운해요. 지훈이 떠나자마자 이러시는 거 서운해요. 그건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고 이제 너랑 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 네가 안 나가고 버티면 나라도 나갈 거야. 그렇게 알아. 알았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저를 위해 주시던 시어머니는 남편의 부재와 함께 다 사라져버렸고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차가운 모습을 하며 오직 저를 떼어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런 시어머니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전 굳게 믿었어요. 한순간에 제가 미워지고 싫어질 리 없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집에서 버티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참고 또 참았어요. 제가 버티면서 나가지 않고 매일 시어머니에게 매달리자 시어머니는 정말로 이 집을 버리고 떠나버리셨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저모르게 짐을 싸서 사라져 버리셨거든요. 편지 한 통도 남기지 않은 채 집을 나가서 어디서 뭘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저는 어쩌면 시어머니가 정말 저와 함께하는 것이 싫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사라진 후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기저기 전단지도 붙여서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더는 시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미치자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살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집을 모두 정리하고 난 후 시어머니 몫의 돈을 따로 보관한 후 저 또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떠나게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남긴 집을 정리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어머니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 1원도 제가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돈대로 둔 채 막연하게 이곳 저곳을 떠돌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제 눈에 우연찮게 띄었던 것이 바로 기사식당 구인 전단이었어요. 당장 급한 마음에 숙식 제공까지 해준단 말에 혹해 이력서 한 장을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식당으로 들어갔고 갑작스럽게 들이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사장님은 저와 면접을 봐주셨죠.
제가 지금 사정이 좀 급해서 이력서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도 일은 할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보아하니 갈 곳도 없는 것 같고 방금 집을 나온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건가요? 네, 어차피 갈 곳도 없어요. 숙식만 제공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 상관없이 일할게요. 성실해요, 저. 제 모습을 보고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제 표정과 행동이 절박해 보였는지 사장님은 저를 정식 채용해 주셨고 그날부터 저는 그 식당에서 숙식 제공을 하면서 일을 하고 지냈어요. 사장님은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아 보이는 젊은 사장님이었고 나이에 비해 꽤 진지하고 진중한 면이 있는 분이었어요. 제가 근무하고 몇 년 동안은 왜 그 모습으로 이곳으로 왔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묻지 않으면서 지낼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 역시 사장님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단 둘이서 일을 하는 식당이었기 때문에 꽤 자연스럽게 사장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놀라시겠지만 몇 년 후 저는 그 사장님과 재혼을 결정하게 됐어요. 사실 재혼을 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편하게 재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저와 공통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나도 핏줄이라곤 지금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남동생이 전부예요. 지소 씨랑 비슷한 처지지.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남동생 하나 있는데 어릴 땐 그렇게 먹여 살렸는데 각자 성인 되니까 남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고요. 사장님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었군요. 현재 남편의 상황을 듣게 되자 점점 더 마음이 갔고 사실 재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건 사실이지만 정도 많고 따뜻했던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 재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에겐 제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모두 듣고도 저를 오히려 감싸 안아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시어머니가 나 때문에 나가서 힘들게 사시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하지? 가끔 불안한 마음에 울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제 불안한 마음까지 모두 안아주면서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 결혼 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어느 날부터 남편은 식당 반찬을 준비하면 그 첫 음식을 도시락에 정성스럽게 싸더라고요. 심지어 제육볶음부터 찌개, 고기류까지 모두 다 담아서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남편에게 물었죠.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어디를 가는 거야? 사실 저기 건널목에 매일 이 시간에 폐지를 가지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마르고 안쓰러워서 맨날 쌀 불린 죽 같은 거 드시더라고. 우리 가게로 와서 식사하셔도 된다고 하니 계속 싫다고 하시네. 그래서 도시락 싸서 가져다 드렸지. 그런 일이라면 말을 하지. 그분 거 따로 싸서 내가 잘 챙겼을 텐데. 당신은 참 착해. 마음도 넓고. 앞으로 직접 싸지 마요. 내가 그 할머니 거 따로 싸서 준비해 놓을게.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보면 우리 돌아가신 엄마 같아서 마음이 자꾸 가네. 그렇게 남편의 선행을 알게 된 이후에는 남편 대신 제가 직접 할머니 도시락을 싸서 남편 손에 들려보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 생각이 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부득이 일이 생겨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지 못하는 날이 생겼고 대신 저에게 부탁을 한 날이 있었어요. 남편의 부탁을 받고 제가 대신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전해드리러 간 그날
저는 할머니의 정체를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이 도시락을 챙겨드리면 할머니를 봤을 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저 폐지를 줍는 모습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고 길에서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보니 이런 고생은 하고 사실 것 같지 않은 고운 모습이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조금은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막상 점점 그 할머니와 가까워지고 결국 할머니의 코앞까지 다가가 말을 걸며 도시락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도시락을 놓칠 뻔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남편 대신 제가 왔어요. 남편이 부탁해서요. 오늘도 도시락을 좀 싸왔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본인이 못 오면 말지. 뭘 또 와이프까지 고생하게. 내가 매번 이렇게 안 챙겨다 줘도 괜찮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할머니는 남편 대신 제가 온 것에 대해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에 오히려 툭툭거리는 말투로 폐지를 줍던 중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바로 제가 10년 전 그렇게 애타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아무리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라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어요. 10년 전에도 나이를 먹으면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나타난단 말처럼 인자한 모습이 가득했는데 10년이 지난 지 밖에서 혼자 힘들게 살아오셨으면서도 여전히 그 고운 모습을 유지하시면서 지내셨더라고요. 물론 조금은 고생한 듯 수척한 모습이시긴 했지만요. 전 시어머니 역시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금세 저를 알아보셨는지 아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어머니? 어머니 맞죠? 세상에, 어머니, 저 지수예요. 10년 전에 그렇게 찾아도 못 찾겠더니 이렇게 만나다니. 세상에, 어머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 잘못 봤어. 난 며느리 같은 거 없어. 반갑기도 하고 놀란 마음에 저는 전 시어머니에게 저를 알아보지 못하겠냐며 아는 척을 했지만 전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자마자 당황스러운 표정을 금세 고치더니 모르는 사람이라며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속일 순 없었어요. 영락없는 전 시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이셨거든요. 제 말에 매몰차게 그런 사람 모른다면서 돌아서시더니 그대로 줍던 폐지도 그냥 두신 채 급하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런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엔 이대로 전 시어머니를 놓칠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금방 정신을 똑바로 차린 후 전 시어머니가 가는 길을 따라 나서면서 시어머니를 잡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끈질기게 따라붙으면서 잡자 전 시어머니도 견딜 수 없으셨는지 결국엔 멈추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휴, 정말 끈질기네. 그래, 나 맞아. 근데 그게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려고. 악연도 연이라고 하더니 어떻게 끊어냈는데 이렇게 또 만나니? 내가 너 어떻게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어머니, 저 서운하려고 해요. 우리가 왜 악연이에요? 어머니가 억지로 끊어내신 거죠. 이렇게라도 만나게 되니 제가 얼마나 다행인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네가 왜 걱정을 해?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그만일 인연을. 어떻게 그냥 잊고 살아요? 어머니 그렇게 떠나시고 아픈 건 아닌지 혹시 어떻게 된 건 아닌지 얼마나 걱정스러워하면서 불안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지내시는 걸 보는 것도 저는 너무 속상하다고요. 내가 뭐라고 네가 속이 상하니? 우린 남이야.
더는 나를 찾지 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봤으니 됐지 않니? 나는 더 얽히고 싶지 않다. 너 보면 아들 생각만 나고 힘들어. 전 시어머니는 10년 전 저에게 매몰차게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저에게 차갑게 구셨지만 이번엔 전 시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속지 않겠단 마음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듣는 척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는 통보를 하듯 그날 전 시어머니가 사는 곳까지 따라갔고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까지 모두 다 챙겨서 전 시어머니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저와 왕래를 하며 지낼 수 있도록 마음을 돌리려고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딱 맞듯 처음엔 저를 엄청나게 거부하고 피하시던 전 시어머니도 10년이란 세월 속에서 많이 지치고 또 정이 그리우셨는지 조금씩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을 끈질기게 전 시어머니에게 매달린 결과 제가 알던 그 따뜻하고 엄마 같던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전 시어머니를 제가 남편과 운영하고 있는 기사식당으로 모셨고 전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못 이기는 척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온갖 음식을 다 준비하면서 전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었죠. 맛있다. 너 예전부터 음식 참 맛깔나게 했었는데 오랜만에 네 음식 맛보니 기분이 이상하네. 맛있죠? 천천히 많이 드세요. 그리고 어머니 돈 없어도 돼요. 며느리 식당에 누가 돈 내고 와요. 어머니 오실 때마다 제가 테이블 하나씩 비워둘게요. 언제든 편할 때 오셔서 식사하세요. 아셨죠? 그러니 언제든 오세요. 그건 안 돼. 너 이제 새롭게 결혼도 했다며. 지금 남편이 전 남편 시어머니 모신다고 하면 좋아하겠니? 내가 무슨 염치로 매일 안 돼. 어머니, 그건 제가 해결할 일이지 어머니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남편 보셨잖아요. 그럴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걱정 말고 오세요. 네가 이렇게 착한 걸 알아서 내가 너랑 인연을 끊으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너한테 짐이 될까 봐. 어머니, 저 서운해요. 어머니가 저에겐 엄마고 친구인데 저를 안 보고 사신다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전 어머니 만나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는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전 시어머니는 염치가 없다며 미안해하며 자꾸만 제 인생에 본인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전 정말 상관이 없었어요. 못 본 세월이 아까워서 이제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든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으니까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가 직접 모시고 와야만 식당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저를 보러 오기도 하고 또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을 사서 오시기도 하면서 예전처럼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이렇게 전 시어머니와 가깝게 지낼수록 저는 더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대해 분명히 남편에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남편은 제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친엄마처럼 저를 아껴주고 잘해주는 전 시어머니가 있었고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실망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확신했죠. 다만 전 시어머니가 남편이 매일 도시락을 챙기고 마음을 쓰여했던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남편 역시 처음 알게 된 사실이기도 했죠. 저는 남편에게 천천히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이 이야기하려고 엄청 고민한 거 아니지? 나한테 사과할 게 뭐가 있어. 그럼 더 잘 모셔야지. 당신 놀랐을까봐, 내가 속인 거라고 생각할까봐 그랬지. 에이, 당신은 엄마 같은 사람이잖아. 당신 이만큼 살게 해준 사람이잖아. 나한텐 이제 장모님인 거지. 그리고 나도 일찍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부모 사랑이 참 그리웠는데 오히려 잘 됐다.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나 너무 고맙네. 당연하지. 그분 없었으면 당신도 없다는 거 내가 알잖아.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에 모든 걱정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전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마치 세상을 떠난 전 남편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다시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저 역시 이런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나날을 지내던 어느 날부터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또다시 연락을 하지 않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또다시 떠나버린 건 아닌가 싶은 걱정에 불안한 마음이 하루하루 저를 지배했지만 집으로 찾아가 봐도 아무도 없는 상황에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폐지를 줍다가 교통사고를 자주 당한다고 하는데 혹시 전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한 건 아닐까? 온갖 걱정과 부정적인 상상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불안한 마음이 극대화되면서 불안에 미치겠더라고요. 더는 안 될 것 같단 마음으로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찾아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다음 날 일찍부터 경찰서를 가려고 일어나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너무 놀라운 광경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됐어요. 기사 식당이다 보니 이른 아침에도 기사님들이 식사를 하러 들르는 건 당연했고 그래서 식당 앞에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기사님들의 택시 차량 사이로 좁은 공간에 꽤 좋아 보이는 외제차 4대가 줄을 서서 들어서더니 저희 가게 앞에 멈추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제일 좋은 차라고 하는 벤츠란 브랜드의 차들이었어요. 애초에 기사님들이 모시는 택시 차량 기종도 아니었고 이런 동네에 들어올 차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터라 저희 가게 앞에 세우는 차량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 차들은 뭐지? 이런 차가 들어온 적이 있나? 없지. 기사 식당에 원래는 더더욱 없고. 왜 우리 가게 앞에 서는 거지? 그러게. 뭐지?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어색하게 왜 가게 앞에 차를 세우는지 물어보기 위해 차에서 누군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사람의 뒷모습만 먼저 봤는데 그 모습은 엄청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내렸죠. 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던 중년 여성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며칠째 연락도 닿지 않고 오지도 않았던 전 시어머니였거든요. 전 시어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머리도 평소답지 않게 곱게 손질이 되어 있었고 옷도 평소보다 더 정갈하고 깔끔하게 입으셨더라고요. 너무 놀라 무슨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뒤이어온 몇 대의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차량에서 선물을 잔뜩 꺼내 저희 식당 안으로 옮기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정신을 차린 후 빠르게 전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연락도 안 되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지내시다가 이게 다 뭐예요? 예, 지소야, 네가 복덩인가 보다. 결국 너 만나고 모든 게 다 잘 됐어. 전 시어머니는 걱정과 당황스러움으로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준 이야기를 들으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날 당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한 게 맞지만 유일하게 하나 정리를 하지 못했던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 시아버지와의 관계 정리였는데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혼조차 하지 않은 채 남처럼 몇십 년을 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입장에서 이런 자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했었고요. 살아선 그렇게 내 속을 썩게 하고 이혼해달라고 해도 해주지 않으면서 딴 집 살림을 하더니 죽을 때가 되니까 정신이 들었는지 연락이 오더라. 아버님이요? 저는 아버님이랑 정리가 되신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네가 다 알 이유는 없지.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법이라는 게 웃기더라. 내가 배우자니까 남처럼 살았는데도 재산에 대한 권리가 나랑 우리 지훈이에게 있더라고. 근데 또 본인이 잘못을 해왔다면서 재산을 나하고 지훈이에게 주고 싶다고 했다더라. 본인 아들 세상 뜬 것도 모르고 살더니. 무려 30년 만에 남처럼 살던 전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연락은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이었고, 집을 나가 다른 살림을 차리며 살았던 상황에서 결국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해주고 아끼는 건 전 시어머니뿐이었다는 걸 느꼈는지 재산 상속을 무조건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상대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 전 시어머니와 연락이 닿으면서 알게 되니 더 오열을 하시며 후회를 하셨다고도 하고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많은 유산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 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받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바로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을 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저에게 아들의 몫과 자신의 몫을 모두 다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마음은 표현을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내가 아들이 없으니 아들 아내였던 네가 받는 게 맞지. 너한테 너무 못할 짓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갚을 수 있는 게 어디니? 너무 다행이지. 이제라도 다 갚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몫이지 제 몫이 아닌데요? 심지어 남편도 보낸 마당에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다 받아요. 그렇게는 못해요. 전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에게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 입장에선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남편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것도 아니고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남편을 잊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받는다는 건 쉽지 않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을 듣고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뭐라고 이 돈을 다 받아요. 차라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다가 좋은 곳에 기부를 하시던가.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너 이런 반응 보일 거 전혀 생각 안 한 거 아니다.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다. 전 시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계셨다는 듯이 이야기하시더니 누군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날 차 4대에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렸는데 누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 수 없었으니 그저 전 시어머니와만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자 전 시어머니와 함께 탄 차량에서 내린 양복을 입은 남자가 전 시어머니의 부름에 저희 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전 시어머니가 자문을 구하셨던 변호사였어요. 변호사님은 저에게 간단히 인사를 한 후 이야기를 이어가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윤지소 씨. 저는 박정숙 씨 대리인입니다. 박정숙 씨는 재산관리인으로 윤지소 씨를 지정하셨고 이후 재산 처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위임을 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박정숙 님이 살아계실 동안 재산관리를 해주시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어머니 재산을요? 그래. 네가 재산을 다 준다고 해서 좋다고 다 받으랬니? 너한테 재산 받으라고 안 할 테니까 내가 가진 재산 네가 관리해라. 앞으로 우리 헤어질 사이도 아닌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전 시어머니는 제 반응까지 모두 파악한 후 미리 부담스럽지 않게 재산을 맡길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다 준비를 해두셨던 것이었어요. 그런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제가 눈물이 고여 울 것 같은 표정을 하자 전 시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아 주시더니 이야기하셨어요. 울지 마, 지소야. 이 좋은 날 왜 우니? 내가 너와의 인연을 그리고 너에게 미안한 일들을 이걸로 다 갚을 순 없지만 그래도 이로 인해 네가 좀 더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야. 그러니 부담 없이 받아도 돼. 어머닌 그냥 저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고 그걸로 전 정말 충분했어요. 안 이러셔도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저를 안아주며 따뜻한 진심의 말을 해주시는 전 시어머니의 말을 듣자 꾹 참으려 했던 눈물을 결국 터졌고 전 시어머니와 저는 이미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꼭 피를 나눈 사이만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의 경우는 꼭 피를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고 아주 오래전 저와 행복하게 연애를 했을 때에도 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전 시어머니가 이제는 진정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가족이라는 마음까지 이르게 되는 순간을 제대로 느끼게 된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 많은 돈이 생기는 것보다 저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아껴주는 엄마가 생겼다는 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기도 했고요. 전 시어머니의 놀라운 선물로 인해 저는 지금도 정신이 아득하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날 이후 당연히 전 시어머니는 제 곁에서 엄마와 같은 존재로 지내고 계세요. 이제는 저를 떠나지도 않고 제 옆에 딱 붙어서 말이죠. 전 시어머니가 10년 전 저를 버리고 집을 떠나셨을 때 집을 정리할 수 있었던 건 전 시어머니의 집 명의를 저 모르게 제 앞으로 바꿔두셨기 때문이었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혼자서 살아나가면서 고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기셨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 시어머니의 돈이고 제가 쓸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에서도 쓰지 않고 고이 모셔뒀었어요. 그리고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야 그 돈을 전 시어머니에게 돌려드렸죠. 어머니,
이 돈 기억하세요? 집 제 명의로 돌려두고 가셨을 때 그 보증금이에요. 제가 언젠가 어머니 만나면 드리려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거 내가 너 쓰라고 일부러 이름 바꿔서 두고 간 건데 이걸 또 안 쓰고 고이 모아서 이자까지 쳐서 가져와? 하여튼 너는 못 말려. 어머니랑 같이 살면 모를까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써요. 저 그렇게 못해요. 자, 받으세요. 다시 용돈으로 나중에 주시더라도 지금은 받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전 시어머니는 제가 내민 보증금을 받고 놀란 듯 했지만 받고 난 후 또다시 주더라도 받아달란 제 말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어차피 앞으론 전 시어머니와 떨어질 일 없이 행복하게 살 건데 굳이 돈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난 후 갑자기 저와 재혼한 남편을 부르더니 의미심장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식당 장사 너무 잘 되더라.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그때 네가 놔준 보증금이랑 내 돈 조금 보태서 식당을 좀 확장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식당을?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게가 너무 좁아서 기사님들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워낙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 오래된 시설 좀 교체하고 같이 장사 한번 해보자. 응?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아도 될지 죄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내가 지손의 딸이라고 했지? 내 딸 남편이면 내 사위지 뭐. 사위한테 이것도 못 해주겠어? 그리고 그냥 주는 거 아니고 같이 하자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 전 시어머니의 제안에 남편과 저는 당황했고 쉽게 동의를 하지 못했지만 그런 저희 마음을 잘 아는지 미리 선수를 치면서 같이 장사를 하는 거니 부담을 가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안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거절을 한다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고민 끝에 전 시어머니의 의견을 수락했고 그렇게 식당 규모를 늘린 후 이제는 온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가족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당 운영을 하면서 밥을 못 먹는 결식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을 위해서 연중 무휴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있어요. 전단지도 만들고 배너도 세워서 편하게 식사를 하라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더 여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전 시어머니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기도 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제야 저에게 온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이에요. 여러분들은 가족이라는 정의를 어떤 기준으로 내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의 경우는 핏줄이 아니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제 나름의 가족의 기준을 세웠어요. 앞으로도 저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대신해서 지금의 남편과 전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아나갈 거예요. 아직 세상은 살만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인생의 교훈도 얻었고요. 엄마 없이 자랐던 저에게 엄마처럼 다가와 주신 그분, 그리고 저를 위해 저를 내쳤던 그분의 진심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전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지낼 거예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멀어지기도 하지만 꼭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돌아오고 떠나는 인연 속에
진짜 내 인연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